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21일 일요일이고요. 10월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월 21일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투자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공부라기보다도 저는 투자 학습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냥 같은 의미로 알아들으시고, 왜 투자 학습이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건지 조금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투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금융 여러 가지 그 관련해서 투자에서 배워본 게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은 하지만 대체로는 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 뭔가 그냥 번뜩임 같은 걸로 근거 없이 투자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할 줄 몰라요, 투자를. 처음에는. 그럼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건 굉장한 도둑놈 심보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나 조카가 있어요. 근데 얘가 공부는 되게 안 해요. 근데 나는 시험 공부를 잘 맞고 싶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웃기시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해서 괜찮은 좋은 그런 수익률을 얻고 싶대요. 웃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학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착각이라기보다도 오해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 학습은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아무 지식도 없이 투자를 시작했는데, 했을 때 10번 실수를 할 걸 한 5번, 4번만 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공부를 않고 투자를 했을 때 깡통 찰 거를 그나마 살아는 있을 수 있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게 해주는 게 공부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수익을 높이는 건 부가적인 어떤 효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투자에는 운의 영향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했다고 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 내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투자가 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일단 처음에는 책으로만 합니다. 당연히 좋은 책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책으로 하는데, 왜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요즘 유튜브도 많고, 인터넷에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가 쓴 글도 많고, 카페 글도 있고, 배울 루트가 많은데 왜 책을 읽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책은, 물론 좋은 책을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책이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책은 검증된 내용, 검증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나 카페나 뭐 블로그 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성향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현재 말한 뭐 그냥 속된 말로 어그로라고 하죠. 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드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문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비평할 능력이 없어요. 아, 저게 좋은 내용인가 나쁜 내용인가,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거르고 내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투자에 대한 초보자나 입문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 능력까지 있다고 하면. 이게 참 웃긴 건데, 그래서 일단은 책으로, 좋은 책으로만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책을 보는 그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더 그냥 혼란만 오고 헷갈리기만 하니까 책으로 보는 과정에서 아무 다른 매체를 접하지 마시고 오직 책으로만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좋은 책은 뭐냐? 뭐 제가 책을 여기서 찝어드릴 수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투자에서 좋은 책이라고 하면, 뭐 검증된 책이라고 하면 스테디셀러를 그냥 사시면 돼요. 상당히 출판된 지 꽤 한 뭐 10년 20년 됐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투자하는 사람이나 어떤 뭐 독서가들이나 이런 사람의 지속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봐야 이거는 보면 좋다 라고 항상 얘기되는 책들이 있어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의 취향에 의해서는 뭐 그 책 별로다 이 책 별로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건 말 그대로 그 말하는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일 뿐이죠. 객관적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팔려 나가고 읽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책은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책이면 좋은 책인 겁니다. 그건 높은 확률로. 그래서 그런 책을 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시대가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구닥다리 책을 봐서 되겠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책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뭐 당연히 옛날에는 비트코인 같은 게 없었겠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진 않지만, 비트코인 투자가나 주식 투자가나 뭐 부동산 투자가나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투자라고 한다면 갖추어야 할 어떤 소양, 마인드, 지식,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다음에 나는 뭐 주식 쪽으로 빠지겠다, 뭐 비트코인 쪽으로 빠지겠다 하면 개별적으로 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그런 고전서를 좋은 책으로만, 고전서로만 일단 공부를 해라.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사고력이 많이 늘었구나. 투자에 대해서 어떤 좀 식견이 생겼구나라고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런 순간이 와요, 진짜. 제 말씀대로 하시다 보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빨리, 최대한 빨리 읽어라입니다. 여기서 빨리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 통도 가듯이 막 속도 가듯이 막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독으로 빨리 읽으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빨리 읽어라기보다도 집중적으로 읽어라.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공부도 하다 보면 좀 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행동재무학 분야, 뭐 투자 철학 분야, 투자 뭐 마인드 분야, 그 다음에 뭐 그냥 기본적인 경제 분야, 그 다음에 뭐 개별 주식으로 가면 뭐 가치평가 분야, 뭐 재무제표 분야,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책들이 있거든요. 그 분야별로 책들을 정독으로 집중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읽어야만 그 어떤 개념이 이게 정확히는 아니어도 흐릿하게라도 윤곽이 보여요. 뭐 한 권 읽는데 뭐 한 달씩 붙들고 읽고 있고 그러시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한 권에 무조건 일주일 안에는 읽을 정독으로 읽을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책을 한 권만 보시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철학 분야라고 하면 거기에 뭐 스테디셀러, 옛날부터 잘 팔리고 좋다고 하는 책들을 뭐 10권 정도 뽑아서 읽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게 되면, 자, 처음에 일주일 읽으면 그 다음 건부터 시간이 계속 짧아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오냐면 마지막 한 대여섯 권 정도 넘어가면 정말 하루에 한 권씩도 읽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고 겹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어떤 책 읽는 능력과 사고 능력도 좋아져요. 그리고 그런 사고 체계가 좀 바뀐다고 해야 되나? 옛날엔 이게 너무 막연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읽어보면 이게 빨리 이해가 되고 더 빨리 읽게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정독으로 최대한 빨리 집중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책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뭐 미친놈같이 막 거기서 첫 페이지부터 한자 한자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용어를 다 이해하고 용어가 뭔지 외우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다 100%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책 한 달 읽는데 한 달도 넘어가요. 일단은 모르더라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쿨하게 일단 넘어가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막 너무 자주 나오는 개념이나 용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잠깐 멈추더라도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잠깐만 생각을 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야의 책을 한 권만 읽을 게 아니잖아요. 여러 권 읽다 보면 계속 나와요. 물론 거기서 뭐 파생되는 개념이 조금씩 다르고 뭐 가지치기에서 조금씩 나오지만 핵심 개념은 계속 나옵니다. 중복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으로 저자마다 결론은 똑같지만 다른 관점으로 또 해석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거의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머리로 습득이 돼요. 그래서 정독으로 최대한 빨리 집중적으로 읽어라고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하면서 읽어라입니다. 생각하면서 읽어라. 방금은 정독으로 집중해서 뭐 크게 생각하지 말고 패스 하면서 읽으라며 저한테
제가 말을 했는데 2번하고 약간 상충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뭐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쉬기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당신들이란 표현이 좀 그렇고 여러분들도 잘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공부를 안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일단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 거고 뭐 2시간 3시간 막 앉은 자리에서 차분하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건데, 이제 쉬는 시간도 갖고 일상생활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이제 가운데 읽었던 책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명제나 문장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란 건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맞지만 그 문장을 한번, 이 문장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떤 비평적 자세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훈련을 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투자 책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몰랐던 단순한 지식을 알게 되는 어떤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열댓 권 읽다 보면 아는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이게 아는 얘기가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는 거는 이제 내 몰랐던 걸 습득하는 게 별로 없어져요. 별로 없어지는데, 이제 그 단계쯤 가면 그것을 곱씹어서 사고하는 어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중첩해서 관점을 다르게 본다든지 해석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해를 하는 효과와 함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독으로 집중해서 스테디셀러를 여러 번 사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투자를 공부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왜 학습이라고 하는 게 맞냐고 제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약간 공부하고 느낌이 들어요. 학습하고 공부하고 느낌이 다른 게 뭐 같이 쓸 수도 있지만, 학습이라는 말은 한자어잖아요. 배울 학, 배우고 익힐 습, 내가 익히는 겁니다. 이걸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예전에 어떤 부자가 되는 어떤 3단계 프로세서를 말씀을 드렸죠.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한다, 적게 쓴다. 자, 이게 무슨 뭐 지식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걸 가르쳐 드렸어요. 지식이죠. 근데 이걸 알았다고 해서 바로 당신의 어떤 지출 통제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200만 원씩 쓰다가 약 3km 다음 날부터 절반으로 뚝 잘라서 쓸 수 있을까요? 보통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책에서 읽었어요. 상승장의 환희에서 이성을 잃지 말고 하락장 공포를 이겨내야 된다, 이런 문장을 읽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당신이 정말 상승장을 만나서 그 상승장의 어떤 광기와 약 2km 어떤 환희에 젖어들지 않을까요? 하락장은 공포에서 100%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으로 공부했던 감정은
실제보다 훨씬 두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그나마 알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약 800m. 알고 있으면. 110km. 그래도 1%라도 확률이 높아요. 자, 이러저러해서 당신은 하락장에서 너무 공포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내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알고는 있더라도 잘 안 되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게 학습을 함으로 해서 당신은 10번 실수할 걸 5번 정도 실수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게 아니다. 학습의 목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에서는 물론 어떤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어떤 투자 능력, 투자 학습에서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밖에는 안 돼요. 뭐 PER이 뭐고 PBR이 뭐고 EV의 에비타가 뭐고 매출액이 뭐고 영업이익이 뭐고 이런 단순 지식은 정말 10%고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순히 내가 읽고 문자에서 지식된 습득 저희 얻은 지식보다 정말 내 몸으로 내 감정을 통해서 몸에 익힌 습의 영역이 90%가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는 멘탈 싸움이고 마인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책에서 읽었다고만 해서 습득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책을 읽어서 그것이 어떤 씨앗이 될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예 모르고 있으면 그거는 아예 확률이 제로라고 그랬죠. 근데 알고는 있어요. 그나마. 근데 어떤 내 체득이 안 되고 훈련이 잘 안 돼서 안 되는 거면 계속 훈련을 하고 학습을 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공부보다도 어떤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개념보다도 정보, 지식을 익히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 내 몸에 100회까지 최대한 100회까지 하는 게 학습이다. 투자 공부는, 투자 학습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보실게요. 자, 실질적으로 당신이 왜 투자 공부가 필요한가? 당연한 거다. 아니, 시험 성적을 잘 맞으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도 안 하고 뭔가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건 도둑놈심보죠.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당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있어서 처음에는 좋은 책, 스터디셀러, 고전적으로 이 투자책으로 사람들이 꾸준히 읽어 내려가고 있는 책들 위주로 해서 읽어라. 책을 선택해서 책만 읽어라. 유튜브 이런 거 아무것도 일단 하지 마라. 언제까지? 내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투자 철학과 원칙과 태도가 생길 때까지. 물론 그게 완전히 몸에 배이진 않았어도 머리로라도 어떤 그런 개념이 잡힐 때까지. 그 다음에 2번째, 정독으로 최대한 빠르고 집중적으로 읽어라.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였죠? 3번째가 생각하면서 읽어라. 사고의 능력을 같이 키우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이게 투자 공부의
학습의 방법이었고요. 만약에 정말 그래도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책을 찝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찝어드린 책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도 뭐 큰 손해는 안 볼 책들이니까 난 도저히 모르겠다, 뭔 책을 읽어야 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책들을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